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온상공론. 오늘은 오랜만에 일상 이야기. 근황 토크. 아, 근황 근황 토크. 토크. 맞다. 근황 토크. 오랜만에 근황. 네, 어. 오랜만에 근황 토크를 할 겸 이렇게 패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잔디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노자입니다. 진짜 우리 오랜만이다. 한 3개월 동안 각자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사이 뭐 살짝씩 연락도 하고 지냈는데 다들 잘 지내셨는가? 잔디 아빠는 네, 어땠어? 돌이켜서 보니까 지난 3개월이 되게 바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 많았던 3개월이었던 것 같아. 좀 생일도 최근에 가족, 지나가고. 그치, 생일.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내 사실 생일은 좀, 그치. 어, 많은 사람들이 어, 기억해줄 사실 올해는 언젠데요? 생일이 없었어. 2월 29일이야. 오. 우와, 그래서 4년마다 돌아오는 4년마다 생일일까요? 돌아와서 올해는 없고, 아, 날짜가 특이해서 주변에서 잘 기억을 해줘. 그래서 항상 그럴 거. 생일날보다 먼저 축하를 받지. 28일에. 음, 아, 먼저 갔거나 3월 1일? 다음날, 음, 그랬고, 또 우리 아들이 좀 이제 많이 커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점점 이제 음, 활동량도 늘어나면서 그거 케어하는 것도 좀 많이 바빴고, 음, 회사 일도 마찬가지로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 정신없이. 음. 그러다 보니까 진짜 3개월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훅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벌써 녹화를 중단한 지도 3개월이 넘었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또 건쟁이가 자리를 마련해줘서 오랜만에 한번 좀 준비를 했네. 다들 바쁘게 지낸 것 같아. 연락을 오랜만에 하는데도 그게 느껴져. 나 지금 바빠요가. 음, 그치. 외노자는 어떻게 지냈어? 외노자 요즘에 운전면허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만. 저는 일단 이직을 했고요. 이직, 오, 축하합니다. 네, 이직을 새로운 회사에 2월부터 12월 한 중순에 사표를 내고 1월 한 말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한 일주일, 2주일, 열흘 정도 여행을 갔다 와서 2월부터 새로운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월부터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서 운전면허를 따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운전면허가 있는데 이명박 정권의 그 최대 피해자로서 따기 뭐야 또. 싫었는데 따기 싫었는데 소장님이 이때 아니면 언제 네가 쉽게 따냐 빨리 따라 그래갖고 강요에 못 이겨서 운전면허를 따고 그때가 제일 쉽게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가장 운전면허 손 두 손만 있으면 운전면허 따게 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 저도 따서 운전을 근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 그리고 제대로 못 배우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소장님이 저한테 자기 집에서 고장난 로봇 청소기 고치라고 운전 연습도 하고 신부름 보내는데 음, 걸어서 30분 거리였는데 삼성 서비스 센터까지 차 타고 3시간 갔다 오는 음. 그런 일이 있고 더 운전을 더 힘들더라고요. 운전을 하기가 독일에서는 운전면허 따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운전면허를 또 따보자면 이직한 회사에서도 약간 좀 강력하게 너가 운전면허 땄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음. 언젠가는 좀 따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일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독일어라서 너무 어렵네요. 독일은 뭐 1종, 2종으로 나뉘는 건 똑같아? 한국처럼? 네, 근데 1종, 2종이 아니라 클래스, 이렇게 B단계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분류는 있는 거 있어요. 그래갖고 음,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운전연수 기간에는 1종도 배우고 2종도 배우지만 시험 때는 2종으로 시험을 쳐서 음, 운전면허 획득한 뒤에는 하지만 1점도 볼 수 있는 그런 운전면허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 따려고 합니다. 그 한국에 있는 국제 면허증을 독일에선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있는데 어, 제가 이거를 따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운전을 제가 못하니까 아,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운전을 음. 못하니까 아, 다시 어떤 한번 느낌인지 알 것 배워보자.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 밤에도 해야 되고 뭐 도로 주행을 밤에도 음, 하고 뭐 고속도로도 어, 도로 주행 어, 나가고 비 올 때도 뭐 도로 주행 나가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섞어서 해야 되더라고요. 올해 여름이나 좀 하반기 가을쯤에 따는 게 제 목표예요. 건축사 시험은 한국보다 훨씬 시험이 하지. 건축사 따기는 쉬운데 운전면허 따기는 한국보다 훨씬 어렵네. 그러네. 그리고 비싸요. 따기 마련인데 보통 한 2,000유로 생각한다고 들었어요. 음. 얼마지? 그러니까 뭐 2,000유로면? 200 250? 한 그치. 우와, 그래서 엄청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지 차들이 다 아우디. 좋은 차들 티구안도 있고 운전면허 그 도로 주행하는 차들이
엄청 다 좋은 차들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거기 BMW. 그런 게 독일이잖아. 국민차잖아. 거기 아니, 아니 현대차, 그래도 기아차 쓰는 비싸요. 거잖아요.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아, 그래? 그래도 독일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가성비 좋은 차, 싸고 뭐 몰기 좋고 성능 좋고 이런 차로 분류돼 있고 여기서도 뭐 아우디, 뭐 BMW, 뭐 메르체데 벤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비싸고 그런 클래스 차들인데 그래도 뭐 폭스바겐도 약간 뭐 싼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들을 이렇게 하는 곳에 대해서 그래? 지금 여기도 도요타랑 렉서스랑 그런 거 되게 많아. 아 그쵸 그 삼성 기아도 많지 않아요? 일본에도 일본은 현대, 기아 없어. 제로. 없어요? 음, 음. 여기는 거의 없어. 독일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현대 기아차도 많이 있고, 그렇구나. 잘 따야겠네. 그쵸. 일단 필기 시험부터. 이게 독일어를 제가 좀 잘하고, 독일인이었으면 이 필기 시험이 엄청 쉬운, 우리나라 필기 연습 같은, 진짜 바보 같은 질문들 막 있고, 이럴 때 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거 생각할까요? 그럼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보행자 우선으로 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제가 독일어를 잘 모르니까 엄청 어렵네요. 파이팅입니다. 외노자가 이야기한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나는 국제면허증으로 지금 일본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국제면허증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는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은 네. 국제면허증 자격이 아닌 그냥 일본 면허증으로 호환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국제면허증은 국제면허증대로 되고 한국 면허증은 일본에서 면허증 호환이 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신청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이제 처음 탈 때는 나도 일본의 그런 신호라든지 법률, 교통법규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냥 했어. 옆에 탄 한국 지인이었는데 이 형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면허증을 땄어. 한국에는 오히려 면허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깜짝 놀라는 거야. 야, 건쟁이 너 그렇게 운전하다가 바로 경찰 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달라. 일본은 좌석도 반대잖아요. 좌석도 반대고 통행도 반대고. 평행도 반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적응하는 거가 일단은 기본이고 근데 이제 그나마 나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지 조금 적응이 되더라고.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페달은 똑같으니까 그건 그나마 다행이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일본은 도쿄는 그 지상철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도로가 끊기잖아. 그러면 맞아요. 한국이었으면 솔직히 철로가 있을 때 이제 신호가 오픈이 돼 있고 기차가 안 와. 그럼 그냥 지나갈 법 하잖아. 사람도 없고 기차도 안 오고 오픈돼 있고 근데 거기서 무조건 멈춰서 3초간 무조건 멈춰야 돼 무조건 근데 독일도 그래요. 내가 그걸 처음에 몰랐어 그러니까 타이밍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갔지 그랬더니 옆에서 너 그럼 큰일 난다고 막 그런 거라든지 나도 그 일본에서 시골에서 운전하다가 역주행한 적도 많고 왜냐면 이렇게 우회전을 틀었는데 그 길로 들어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반대 차선인 거야. 그런 경우도 많고 이제 신호등이 6개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빨간, 어. 노란, 초록이 아니고 그거의 아래에는 화살표로 된 표시가 있다. 오! 위에는 우리랑 빨간, 노란, 똑같네. 초록, 음. 밑에는 화살표.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그 빨간색인데 아래에는 화살표로 초록색으로 직진을 해도 된다. 막 이런 신호등이 있어.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나는 처음에 빨간불이니까 섰는데 가야 되는 거였던 거야.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 지금은 좀 이젠 에이, 적응이 돼서 오히려 한국에 오랜만에 가서 운전하면 그게 또 헷갈려. 다행히 여기는 좌석이 타고랑 똑같고 그래서 헷갈릴 건 없는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약간 헷갈려요. 무엇이 우선 차량인가? 여기는 확실하게 그런 게 아,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국은 음. 약간 눈치껏 가면 되는 한국은 뭐 눈치껏 일단은 직진 우선이긴 한데 어, 그러니까 눈치껏이지. 제 오른쪽에 차가 이렇게 서 있고 도로에 표지판도 없으면 무조건 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우선으로 가는 거고 제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없다면 그리고 제 왼쪽에 차가 있다면 그 왼쪽 차 입장에서 우선 차량이 음, 제가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룰이 음. 어, 있구나. 또 면허 따면 아토반을 가봐야 되겠네. 아우토반 운전 연수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빠르게 달리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50으로 항상 모든 도로를 50으로 달렸거든요. 50은 좀 느리다. 50으로 직진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직진으로 50 하다가 외곽순환도로 탈 뻔해 간신히 제가 이렇게 옆으로 돌린 음, 적도 많은데 아우토반은 일단 100 넘는데도 많으니까 일단 그 주행이 없으면 한 150 이렇게 밟더라고요. 150. 차 좋으면 200까지 막 밟고 막 그러는데 좀 음, 무서워요. 또 하나 더 보태자면 여기 우리나라 운전 연습은 이제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진짜 신기한 게 음주운전을 했을 때보다 마약을 하고 운전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어, 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이론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해요. 아, 그거 좀 음, 신기했어요.
마약을 많이 하나 보다. 대마를 많이 네. 피니까 그 강사가 코카인에서 걸리건 대마에서 걸리건 상관이 없다. 대마만 해도 이건 무조건 약한 거니까 절대 약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야, 독일은 대마가 합법이야? 그건 아닌데 독일 어딘가에서 구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음, 그래서 내가 소지를 하는 것도 불법인데 끼는 건 또 괜찮은 거예요. 그건 뭐야? 음, 손을 안 대고 물을 마셔라 이런 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마를 피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나는 이 대마 말고 소지한 대마가 없어. 그럼 그냥 뭐 주의만 받고 끝나고. 근데 이제 파는 걸 걸리면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하여튼 신기하네. 좀 되게 이상해. 그래서 대마를 진짜 많이 하고 아침부터 대마 피는 놈도 저는 봤고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 대마의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아침부터 피는 거예요. 대마초를. 대단하다. 그렇구나.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논문은 계속 내 나름대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그 챗 GPT가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 응? 도움을 좀 뭐가? 많이 받고 있어. 짱이에요, 챗GPT. 이게 AI 뭐야? 이거 안 하면 시대에 신세계, 뒤처진다. 신세계. 난 이거를 그러니까 2월 달에 접했는데 너무 아쉬웠어. 아, 이거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접했다면. 구라도 많이 치더라고요. 조심해야 그러니까 돼요. 내가 그냥 테스트로 막 건축 관련된 거 몇 개 쳐봤는데 헤르족에 대한 이야기 써보니까 그 테이트 모던을 바젤에 있는 테이트 모던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너무 이건 명백히 구라잖아. 런던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가려서 써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찾는 것보다 요약하는 거는 음, 너무 음, 좋아. 내가 지금 논문을 빨리 읽어야 돼. 그럼 그 논문을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뭐 이 정도 아, 분량으로 요약해줘 하면 요약을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진짜 옆에 비서 하나 한 명 두고 쓰는 느낌? 그래서 음, 지금 음, 개인적으로 속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음, 이 타이밍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사무실을 내가 나왔잖아.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가서 좀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음. 정도씩 개인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바쁘겠다. 좀 이거저거 하고 있어. 막 또 아는 지인 통해서 여행 가이드 또 하루 이렇게 한 번 했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조금 괜찮은 분이 오셨는데 저 되게 좋은 지인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그때도 여행도 보내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약간 클리닉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일본에서 뭔가 이렇게 분기별로 오셔가지고 그 시술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 그런 이벤트 공연장 디렉팅을 해달라라는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3월 달에는 그거 준비랑 그거 오늘 완전히 저기 요커 파트네. 그런 건데 사실 뭐 그 정도의 예산이나 규모는 아니고 그냥 아주 작게 음, 하는데 약간 좀 먼 미래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도쿄에서 한번 오사카에서 한번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장소에 대한 또 경험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그런 거를 좀 부여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식으로 이번부터는 좀 나한테 일이 잘 들어와서 이번에 잘 하면 앞으로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녹음을 하기 전에 오후에 미팅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 리노베이션 도쿄에서 지인이 다니는 교회인데 리노베이션 한다고 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하게 됐어. 오늘 그래서 지금 오, 클라이언트랑 목사님이지 이야기를 잘 하고 와가지고 만족스럽게 잘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것 같네. 좀 야, 이거저거 지금 하면서 약간 나름 재밌게 지금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 개업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오, 완성되면 여기서 한번 공개를 할게. 축하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어. 생각보다 여기서 길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이제 음,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일본에서는 내 시장이 좀 좁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인 타겟으로 음, 하면은 오히려 완전 이게 좁은 느낌? 그렇지. 그럴 수 어, 있지. 다 먹을 수 있지, 다 먹을 수. 길은 있겠다 이번에 싶더라고. 이번 이 이벤트도 그렇고 지금 이 기회도 그렇고 진짜 어, 정신없겠는데? 지금 논문 좀 요즘 하나만도 힘들 텐데. 그러게요.
논문도 이제 쓰고 리모델링 약간 하고 2월 중순까지는 사실 논문에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2월 중순부터 확 이게 생기게 됐어. 아,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게 그 사이에 이제 구독자 저번에 얘기했잖아. 구독자 2명이 도쿄에 왔다고 깜짝 놀랄 정도로 건축에 대한 음, 열정도 많고 라이브 저번에 할 때도 항상 들어오던 친구들이었는데 항상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번에 도쿄에서 만났을 때도 뭐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잠깐 만났거든. 그런데 진짜 끊임없이 건축 이야기만 하다 끝났어. 야, 그래서 앞으로 2023년이 어떻게 될지 되게 기대하고 있어. 뭔가 계속 뭔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일단 명함은 만들었어. 카톡방에서는 다 얘기해서 알겠지만, 요커, 아, 어, 어. 나 전에 음. 일했던 건축사 사무소의 그 대표님의 이제 와이프분이 커피 사업을 하는데, 음,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그 요커 아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음, 안다고 그랬더니 자기네 커피 이제 새로 도산 지점에 오픈하는데 공간 음, 디자인, 그, 뭐 쇼룸 디자인 같은 거를 갑자기 요커가 맡게 됐는데 날 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아, 그냥 요코가 혼자 개인 사업 하는구나만 알았지. 진짜 그 음, 분야에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걸 직접 들으니까 음. 진짜 새롭고, 부럽고, 나도 빨리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더라. 빨리 해. 영업 뛰어야 그래- 돼. 근데 지금 시기가 약간 안 좋지 않아요? 아, 한국? 그래? 그렇긴 한데, 또, 이제 거품은 다 이제 빠질 거고, 음, 음, 진짜 빠진 사람들은 지금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거품 빠진 부동산이나 이제 땅들이 그쵸, 이제 나오잖아? 슬슬 그쵸.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거를 쓸어내려고 진짜 돈 가진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요새. 준비를 좀 시작을 하려고는 해. 그래서 나 그동안 음. 혼자 했던 작업들이나 이런 거 정리를 좀 시작을 음. 했거든. 그 밖에다가 뿌려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무 일도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 그치. 어때? 새로 간 사무실은? 전에 회 사무실이랑 비교했을 때? 복지는 되게 좋아요. 그래? 작은데 규모는 더 작아졌거든요. 음, 전에 있던 사무실은 직원 수가 한 25명, 지금 사무실은 한 13명. 근데 시스템이나 복지 같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을 위해서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배달이 오고. 그리고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가 야근한 시간만큼 휴가로 쓸 수 있고 빨리 퇴근할 수 있고, 좋다.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해서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달에 예를 들어 저희 독일 노동법은 주 40시간 해갖고 하루면 160시간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 170시간을 사용했으면 이 10시간이 다음 달로 넘겨져서 제가 음, 그거를 또 쓸 수 있는 거죠. 병원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휴가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제일 음,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무실은 복지가 좋고 시스템이 좋으시 프로젝트의 그런 재미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대학교를 리모델링 하는 건데 음, 이 대학교가 워낙 오래전에 지어졌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소방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뜯어고치는 디자인보다는 약간 법에 맞춘 약간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무실에는. 그래서 근데 그 그런데 사무실뿐만 이제 아니라 유럽 음, 자체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 워낙. 맞아요. 근데 이제 현상에 나가서 신축으로 뭐 대규모 주거를 하는 사무실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조금 배운 다음에 다른 데로 옮기든지 여기서는 약간 그런 걸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법에 맞는 음, 어떤 그 법을 따르며 그 여기는 이제 소방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 소방 컨셉을 어떻게 받으며 그거에 따른 그 다른 업체들 뭐 전기 설비 업체들이랑 얘기하는 방법들 음, 그런 걸 좀 많이 할 것 같고 열심히 경력을 쌓아서 다시 다음 회사로 가기 위한 소장님 스타일이 약간 저랑 맞지 않아서 그래. 근데 한 달밖에 안 되긴 했는데 소장님이 2명인데 한 명은 좀 나이 든 소장님이고 한 명은 젊은 소장인데 나이 든 소장님이랑 저랑 일을 같이 하는데 좀 맞지 않은데 그건 저만 맞지 않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그래서 약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디고 2년 정도 일했으면 딱 좋겠거든요. 그리고 음, 이제 다른 회사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는 봐야죠. 음. 나랑 맞는 대표, 나랑 맞는 소장님은 절대 남의 회사 다녀서는 없는 것 같아.